우리가 먹는 약 마음대로 막 뿌리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몰라서 또 어째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쓰레기통에 획 갖다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요. 또 부산에서 버려지는 약을 줄이기 위해 폐의약품 안심수거단을 출범했다는데요. 관련 내용도 직접 들어볼게요.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정혜 부산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정혜 부산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예. 그 폐의약품이라는 게 이제 먹지 않고 버리는 약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폐의약품은 처방 조제 받으신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아서 이게 기간이 지나버리거나 보관 상태가 변질돼서 더 이상 복용하실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하고요. 네. 복용 후에 남은 잔여 의약품도 폐의약품에 포함됩니다. 예. 그런데 이 폐의약품을 여전히 일반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게 환경오염,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서 문제라고요? 네. 폐의약품을 하수구나 생활 쓰레기로 버리실 경우에는 아이나 반려동물이 주워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수구로 들어가서 약성분이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서 수컷 물고기가 알을 낳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 폐의약품으로 인해서 오염된 물과 토양에서 자란 먹거리가 다시 저희 몸으로 들어와서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수컷 물고기가 알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알약 한 번 먹는 거지만 진짜 동물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폐의약품을 약국, 보건소에 반납하는 게 권장이 됩니다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실태조사 뭐 이런 거 한 게 있나요? 네, 매년 복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버려지는 의약품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발생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4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그 폐의약품 발생량이 연간 6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약 10% 정도만 수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지금 폐의약품 수거량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요. 2020년에는 386톤에서 2023년에 713톤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에는 수거량이 약 8천 톤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폐의약품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거는 알지만 버릴 곳을 몰라서 쓰레기통이나 싱크대에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서 이야기가 된 것처럼 약국, 보건소 같이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될까요? 네.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통이나 싱크대에 버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네.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각 구마다 있는 시니어 클럽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아직까지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아직까지는 좀 부산 전역에 폐수거함이 보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좀 쉽게 버릴 수 있도록 늘려갈 것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약을 버린다기보다는 쌓아놓고 그 증상이 나타나면은 다시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네. 사실 저게 유통기한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 약이 효과가 있을까? 혹시 독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때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서 잘 복용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환자분들이 처방 조제 받은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거나 해서 이렇게 모아놨다 한 번에 또 드시거나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과 나눠 드시죠. 예, 그런 경우 많죠. 네, 이렇게 드시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돼서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특히 연고 같은 경우에도 같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연고, 예. 예, 개별적으로 면봉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손으로 그냥 다 바르시잖아요. 예. 이러면 오히려 감염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로 약 나눠 먹지 말고 예. 유통기한 지나면 버리고 예, 기억하겠습니다. 예, 모든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이 폐의약품 수거함이 다 있는 건지 특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약국에 갔는데 폐의약품을 안 받아주더라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시니어 클럽의 폐수거함을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약국에서 다 아마 안 되시는 경우가 수거가 원활하지 않아서 좀 안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폐의약품 안심 수거단이 발족하면서 어르신들이 약국까지 방문해서 수거를 계속 확대해 나가실 예정이라서 그런 불편은 조금 점차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 근처 약국 방문하실 때 약을 짓거나 하실 때 혹시나 남은 약 갖고 오면 받아주시나요라고 사전에 한번 문의해서 이용하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은 약 받아주시나요? 근데 가류약, 알약, 물약 이렇게 약마다 배출하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네, 약에 따라서 버리는 방법이 다 다르실 텐데요. 가장 많으신 게 아마 알약일 텐데 알약은 싸고 있는 포장지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고 알약만 따로 봉지에 모아서 버려주시면 되고요. 가루약은 뜯으시면 포장될 때 다 날리니까 그 상태 그대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마 물약 시럽 꼭 먹다가 남으시잖아요. 네네. 예. 네, 이런 것도 페트병이나 시럽병에 한 통에 모아서 잘 새지 않게 밀봉해서 배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조심하실 것이 유리병에 담긴 것들을 그대로 버리시면 유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그렇죠.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시럽병으로 모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 못 먹는 영양제도 폐의약품이겠죠? 어떻습니까? 아, 네. 보통 약국에서 영양제 사셔서 영양제도 사용 기간이 지난 경우에 폐의약품에 해당됩니다. 예. 다만 그 뒤에 보시면 이거 건강기능식품이야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그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수거한 이 폐의약품은 어째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 수거된 폐의약품은 지금 각 구청의 자원순환부서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이 지정된 업체에서 그 안전하게 절차에 따라서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폐의약품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안심수거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심수거단,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안심수거단은 사실 25년 8월에 신평원 부산본부와 부산시청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때 시니어 클럽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수거 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25년 8월부터 해서 노인 일자리가 한 900여 명이 창출됐고 폐의약품도 306kg나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폐의약품 안심 수거단을 출범했고요. 이 분들이 부산 전역의 폐의약품 안심 수거 활동과 시민들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예. 이분들은 복지시설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가서도 폐의약품을 수거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역할도 네네.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고요. 그런 영역까지 해 나가실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고 본격적인 활동은 2월부터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올바른 약 복용법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처방대로 잘 드시고요. 약을 증상이 좋아졌다고 중단하시면 안 되고 약사분이 복약 지도하는 거에 따라서 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관하시면서 그 약이 남았는데 잘 모르겠으면 이 부분은 폐의약품으로 해서 잘 버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게 좀 오래됐다 그러면 폐의약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정혜 부산본부장이었습니다.